네, 오늘은 외국인 매도의 프로그램 매수가 시장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 특급 전략이고요. IBK 투자증권의 김현준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6일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만 오늘 차익, 비차익 합치니까 1,000억 정도 되는군요. 이 순매수입니다. 근데 비차익은 오늘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익은 순매수로 들어오는데 최근에 프로그램 매매 동향 들쑥날쑥거리고 있습니다. 동향 좀 한번 점검을 좀 해볼까요? 네, 최근에 프로그램의 이슈는 일단 8월부터 쌓인 순차익 잔고의 청산 여부에 이제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8월부터 그림을 먼저 보시면 말씀드리면요. 8월부터 지금 한 4조 원 정도의 순차익 잔고를 쌓아놨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베이시스가 나빠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매도 물량, 잠재 매도 물량이 4조 원 정도 되는데요. 주체별로 살펴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한 3조 원과 1조 원 정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국가기관의 물량도 한 5천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이제 베이시스가 악화됐을 때 특히 이제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잠재 요인인데요. 일단 이번 주 월화 수요일 날에서 월화 수 3일 동안에는 프로그램 매도가 소폭 출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매물 부담을 조금 완화시키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실제로는 규모가 그렇게 1,000억 정도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9월 초에 정책 이벤트로 이제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베이시스도 같이 개선이 됐었는데요. 이래서 8월 말에 고점이 한 4.37조 원이 순차익 잔고 최고치였는데 어제 기준으로 3.83조 원이 지금 순차익 잔고 최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의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매물이 언제 매도가 나오냐면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베이시스 1.8포인트 이하에서 가능을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베이시스는 베이시스 1.2포인트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시간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게 내려가는데요. 괴리차로 보시면은 지금 이론 베이시스가 1.7포인트이기 때문에 한 이론 베이시스보다 0.5포인트 낮은 곳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평균 베이스가 한 2.0포인트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 0.8포인트나 여유가 있습니다. 이래서 프로그램 매물 부담이 당분간 국내 증시를 억누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베이시스가 지금 한 2.7포인트 대 이상이 아닐 경우에 일단 프로그램 수급이 추가로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끌긴 어려운데요.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 차익 거래 여력이 되게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채권 대신에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자금이 많기 때문에 채권의 규모에 비해서 주식시장의 전체 자금은 굉장히 비중이 작습니다. 따라서 채권 대신 들어온 자금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베이시스가 좋아지면 외국인 쪽에서는 거의 무한대의 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시스가 2.7포인트, 괴리차로 보시면 이론 베이시스보다 1.0포인트 이상에서는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베이시스를 결정짓는 것이 이제 외국인 선물 매매가 이제 방향이 키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유럽 재정위기 등의 위험 요인 부각이 된다면 이제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순매도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 쪽의 경기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된다면 외국인 비차익 자금 유입이 되고 그리고 베이시스가 개선이 될 수가 있는데요. 최근 외국인 선물 순매도 규모를 보시면 한 2만 계약 정도 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9월, 12월 물 롤오버 물량을 포함해서 2만 계약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과거 평균 대비해서 한 중립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립 정도의 지금 외국인 선물 순매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환매수할 것이냐 아니면 매도 규모를 더 늘릴 것이냐가 이제 키가 되겠고요. 이러한 점은 지금 최근에 ECB와 연준에서 계속해서 돈을 풀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점이 펀더멘탈은 어느 한쪽에서 좋아지면은 유동성이 많이 쏠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아마 베이시스 개선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이제 향후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해서 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 선물 지수를 보게 되면 261포인트에서 대략 268포인트, 코스피로 환산하면 1980에서 2030포인트, 한 50포인트 격차로 이제 갇혀 있거든요. 이렇게 좀 시장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지난주부터 나타난 현상인데요. 일단 그 연준과 ECB의 정책 공조 이후에 일단 시장이 좀 쉬어가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책 대응이 이미 지수 수준에 됐고요. 근데 반면에 펀더멘탈이 정말 회복되는 것이냐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나온 그 8월 지표들 같은 경우는 되게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확신이 좀 부족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지금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을 이끌 모멘텀이 있다면 좀 미국 쪽에서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 지표가 지금 양호한 것은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택 지표가 아닌 미국의 제조업 관련 지표가 일단 경제 지표 개선의 어떤 신호가 될 수 있고요. 이러한 점이 지금 풀려놓은 정책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위험자산으로 쏠릴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은행 동맹 같은 유럽의 시스템 개선 등도 하나의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쪽 중국이나 유럽 쪽에서 상승 모멘텀을 잡기에는 당장은 좀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에는 쉬어가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십니다. 이제 쉬자와 쉬어가자는 이 단어 하나가 넣고 빠지는 거에 따라 완전히 다르죠. 쉬자는 그냥 주저앉는 거고, 네. 가는 가는 네. 건데, 쉬었다가도 다시 가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걸로 모멘텀을 찾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다음 주 중에 좀 반등 가능성이 좀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최근에 박스권 조정의 주요 원인은 이제 펀더멘탈 개선이 좀 확실히 부족하다. 반면에 유럽 쪽에서 재정 위기가 좀 재차 다시 불거지고 있다는 게 두 가지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다음 주에 예정된 이벤트를 보시면요. 미국의 9월 제조업 지수, IM 제조업 지수가 이제 월요일 저녁에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스페인 정부의 2013년 예산안 발표가 오늘이고, 그리고 내일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이제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번 주 후반에 유럽 재정에 관련된 모멘텀들이 좀 악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번 주 후반에 몰려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미국 펀더멘털 개선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ISM 제조업 지수가 주초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유럽 문제로 지금 제가 주후반에 이런 주후반을 앞두고 시장이 조정을 받는 건 어쩌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모습이 이제 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 일단 당분간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전략까지 얘기를 해줘 버리셨네요. 다음 주면은 이제 10월이 됩니다. 그죠? 네. 네, 그렇다면 전략을 조정 시 저점 매수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전략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네, 지금 ISM 제조업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 네. 펀더멘탈 개선은 어떤 식으로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ISM 제조업 지수가 지금 6월부터 8월까지 50포인트 이하를 계속해서 하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50포인트를 하회를 하면 경기가 둔화 국면이라고 보통 시장에서 해석을 하는데요. 이번에 지금 컨센서스가 50포인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경기 둔화됐던 주요 원인이 신규 주문 지수가 약해졌고요. 반면에 재고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재고 부담이 높아진 상태에서 주문은 줄어드는 모습이 이제 최근에 미국 제조업 지수가 약화된 원인인데요. 실제적으로 유럽 경기의 둔화가 이러한 특히 필라델피아나 뉴욕 이런 북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 둔화를 좀 초래한 제조업 지수의 둔화를 초래한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지역별 신규 주문 지수를 보시면요. 지역별 신규 주문 지수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재고 지수는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했을 때는 일단 이번 ISM 제조업 지수가 9월 지역별 ISM 제조업 지수를 감안했을 때 이번 지금 전체 ISM 제조업 지수는 좀 더 기존보다 잘 나올 수 있다. 근거는 유럽 경기가 하락을 일단 좀 멈춘 상태였고요. 그리고 최근 8월부터 9월까지 약달러 기조가 이어졌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점이 미국 제조업 지수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점이 일단 미국 펀더멘털 개선이 다음 주부터 바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렇군요. 자, 10월 초는 한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선물옵션 특급 전략 IBK 투자증권의 김현준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